북한 병사 몸에는 우리 국민 피 1만 2천 cc가 돌고 있다. 북한 병사를 수술하고 또 치료 중인 이국종 교수의 말입니다. 오늘 이국종 교수는 2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꽤 긴 시간이었죠. 그만큼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처 못다한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잠깐 저희가 학교로 화상을 좀 연결해서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며칠 동안 전화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 통화가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수술을 하고 계시더군요. 물론 이제 다른 환자도 돌보실 테니까. 또 오늘은 강의를 마치고 지금 저하고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견 보기에 도저히 짬이 안 나시는 분 같은데 이국종 교수 자신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예,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우선 무엇보다도 북한 병사가 지금 좋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얘기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많이 회복이 돼서 이 교수님과는 농담도 주고받는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 혹시 개인적으로 나누십니까? 그 환자하고는? 환자분이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빨리 좋아지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환자분하고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나누는 거는 그 외과 의사들이 그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어프로치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잘 즐겨 쓰는 방법인데 예. 너무 어렵고 심각한 얘기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변사 같은 거나 아니면 그간 화제가 됐던 재밌는 얘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환자분을 약간 좀 이렇게 기분을 좀 이렇게 좋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이렇게 뵙기로는 도무지 농담이라고는 안 하실 분처럼 제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된 영상을 보면 북한 경비병이 가까운 거리에서 쏜 총에 맞았습니다. 10m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화면상으로 보기엔 한 5, 6m 처음에는 그 정도로 가까웠는데 처음에 병원에 실려온 환자의 상태를 처음 보셨을 때 이거 혹시 살릴 수 있을까? 좀 불투명할 정도로 좀 심각했습니까? 사실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도 미 육군 의무항공대 더스토프 팀으로부터 저희가 무전을 받기를 환자가 거의 펄스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는 맥이 거의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렇게 되면 혈압은 60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 병원 이제 도착하시자마자 곧장 혈압을 측정해 보니까 거의 잡히지가 않는 상황이었고 환자분이 더스토프 팀들이 얘기한 대로 혈복강이 가득 차 있는 걸 저희가 바로 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예, 상황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상 부위가 여러 곳이 되는데 처음부터도 그 양쪽 상박에 난 그 총상 같은 경우에는 관통 손상이었는데 이건 라이플이다 좀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까운 지근거리의 라이플이라서 삽입구보다는 사출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 상박이라는 게 이제 어깨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흔히 알통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의미합니다. 이쪽을 의미합니다. 양쪽에. 예. 그리고 잠깐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겨드랑이에 총을 맞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깨를 거쳐서 겨드랑이로 총알이 관통해 나간 그런 총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그 삼두박근이라고 하는 이 뒤쪽을 맞았고요. 그 좌측 같은 경우에는 그 등 뒤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총알이 폐를 뚫고 그 겨드랑이로 터져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은 이제 뒤쪽에서 아마 도주중에 맞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등 뒤에서 맞아서 골반뼈를 부시고 골반의 45도 각도로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내장 전체를 휘저어 놨습니다. 예. 듣기만 해도 보통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환자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그 관련으로 질문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말이 말을 낳는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특히 요 며칠 사이에 예를 들면 이제 병사의 인격을 좀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인권을, 그리고 의료법 위반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한 분이 있어서
아마 그걸 두고 하신 말씀으로 해석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환자분의 그 사실 컨피덴셜 그 환자분의 개인정보 보호나 그런 것 때문에 그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쉽게 제 개인적으로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절대 쉽게 공개를 하지 않는데 이 환자분은 뭐 처음에 환자분이 저희 병원에 이송될 당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일이 이번에도 이렇게 커질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뭐 그날 수술 벌써 끝나고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그 정부 각 기관이나 부처에서 굉장히 이제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사실은 그런 걸 하기 전에 굉장히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그걸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정부 기관의 입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군사 작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실제로 이게 저희가 간단히 보면은 어쩌면 그 환자 한 분이 발생했던 상황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건 저희가 지금 북한하고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전쟁을 중단하고 있는 게 아니라 휴전 중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총격이 저희 영토 안에서 발생하면서 이제 부상자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예. 상당히 심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부 부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각 정부 부처의 입장들 그리고 그런 환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됐을 때 그럼 공개를 안 했을 때는 또 어떨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입장 거기에 맨 마지막에는 저희 기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도 제가 투입이 됐었는데요. 예. 우리 해군에서 작전을 마치고 나서 석혜균 선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다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병원장님께서 그때 당시 지금은 이제 병원장님이 아니시지만 그때 당시 병원장님께서 브리핑을 다 하셨고요. 그때 저희가 사진 한 장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사진이 약간씩 공개가 되더라도 주로는 물론 저희가 어떤 환자분의 사진을 공개하거나 그러기 전에는 정말 환자분의 사진을 공개한다는 거를 환자분한테 모두 그 개인적인 그 정보 그 제공 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렇지 예.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태까지 진료한 환자분이 3,000명이 넘습니다. 예. 3,000명의 환자들 중에서 그러면 굳이 그 정보 동의서에 사인을 한 분들만 해도 지금 너무나 많은데 그 정보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분들을 괜히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저희가 괜히 공개하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석 선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개를 동의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죄송스러워서 그 살갗을 일반에게 노출하기가 싫어서 여태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뼈 사진, 엑스레이만 공개를 했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하여튼 그 정도로 되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의혹이 이제 의료계 내부에서 있었던 게 예. 별로 심각하지 않은 환자를 데리고 이제 제가 소속된 병원이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그러니까 별거 아닌 환자를 치료한 걸 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공을 앞세워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 그리고 여러몰이를 한다. 이런 비난을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비공식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아, 예. 근데 사실 작년 국정감사 기간에는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실로 막 전달이 돼서 제가 말도 못하게 또 구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또 저희 개인적인 경험과 저희 기관에서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저 북한군 병사분을 더구나 북한군 병사가 처음에 군 당국에서 발표를 할 때는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나왔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사실은 거의 혈압이 안 잡혀서 거의 사망 직전의 단계에서 저희 병원에 간신히 도착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그냥 병원장님께서 그냥 그 별다른 그 어떤 사진 자료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환자의 통상적인 그 브리핑을 하듯이 그냥 서면으로만 한다면은 사실 기자분들이 물론 많은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의학 전문 기자분들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보고는 어떤 상황이든지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옛날 속담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한 장의 사진이 어쩌면 굉장히 많은 걸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브리핑 자료 뭐 10장, 100장보다 한 장의 자료가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들은 사실 모든 학회나 아니면 데일리 컨퍼런스 때 다 사진을 띄워서 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망설이다가 사실은 저는 저 혼자 이 기관에 있으면 또 제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는 제 중증외상센터에만 병원에서 보직 발령을 이쪽으로 내서 근무하는 300명이 아니고
강제로 와서 배치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근무하는 300명이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와 있는 300명이 예. 있는데 그 300명은 아주대학교 병원 전체 교직원 4,500명 중에 한 8% 정도가 됩니다. 300명의 중증외상센터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직원과 그중에 마지막으로 비행에 나서는 30명 정도의 최정예 요원들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저희가 마치 환자의 개인정보를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저희 기관의 무슨 그런 명예 같은 걸 위해서 여러모리를 한다는 그런 평가를 다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책임은 주치가 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형사 처벌이나 그런 걸 받게 되면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괜찮습니다. 저희 만약에 현행법에 저촉이 되고 위반인 거를 웬만큼은 걸리는 것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현행법에 문제가 되고 그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리고 제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관에서 근무하는 300명 외상센터에서 근무하는 저희 교직원들의 사실 저희가 자부심과 명예로 버티고 있는데 예.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또 하나는 환자분의 직접적인 건강이나 생명에 위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면은 예. 사실 군 당국이 아니라 정부 당국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했어도 제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그걸 안 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또 사실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라든가 정부 당국의 입장 그리고 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런 정보를 공개했을 때 국민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컨트로버셜한 부분에서는 저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따를 뿐이지 제가 그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국정 교수님. 주어진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쓰셨습니다. 사실은 김종대 의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을 철회한다고 그런 얘기를 오늘 내놨기 때문에 이국정 교수께는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만 여쭤보고 넘어갈까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이 부분이 며칠 사이에 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또 하실 말씀이 그만큼 많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다 이국정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 정말 큰 오해가 있으신데 예. 제가 사실은 김종대 선생님을 잘 모릅니다. 그분이 전에 저도 해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 그분이 쓰신 군사 칼럼이나 그런 게 굉장히 정론지필이셔서 그런 걸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회의원이시더라고요. 그걸 사실 몰랐습니다, 이번에. 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전 사실 그분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료계 내에서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저와 병원장님께서 특히 우리 병원장님께서 굉장히 근심을 하셨던 부분은 예. 의료계 내에서의 평가지 무슨 어떤 정치적인 고려나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기관은.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질문을 드렸고 이국정 박사께서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준 것으로 그러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상센터에는 북한 병사 말고도 사투를 벌이는 150명의 환자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는 일이 환자의 인권을 네, 지키는 일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150명의 환자분들은 대개 어떤 분들일까요? 사실 굉장히 큰 아이러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정치권에서 나왔다는 그 분이 바로 가장 아낀다는 노동자 농민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블루칼라 계층이거든요. 예. 한 번은 어떤 언론인 분이 저희 병원에서 한 일주일 동안 숙식을 하시면서 그 환자분들을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제가 왜냐하면 환자분들한테 직업을 묻지 않습니다. 저는 묻지 않는데 그 언론인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90% 이상의 대부분 사회 기관을 형성하는 산업, 소위 말해서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어떤 운수계통이나 그런 데서 일을 하시면서 사회를 떠받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사실 뭐 제가 길게 더 인터뷰를 나누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만 이 질문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외상외과 치료 분야는 의료계에서 3D 중에 3D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들 있죠. 그래서 이 교수께서도 혼내고 싶어도 혼낼 후배가 없다. 그만큼 전담 의사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정부가 더 지원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예. 문제든지 보면은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뿌리를 파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그 육체 노동이라든가
그 의사들 중에서도 의사가 최소한 적어도 26개의 임상과와 수많은 기초 과목 전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의사들한테는. 그중에서 저희 외과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직업군들 중에서 블루칼라 계층 같은 저희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한민국 사회 그 더 역사적으로 뒤돌아봐도 한 번도 이 한반도에 사는 그런 저희 그 조상들 때부터 봐도 육체 노동이라든가 실질적인 엔지니어 계층을 한 번도 이렇게 큰 예우를 받았거나 그런 적은 제가 별로 생각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뭐 한국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걸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경제적으로 크게 그 베네핏이 없으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외과 의사들이 사실은 큰 수익이나 그런 걸 이렇게 벌어들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의료보험에서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워낙 걸려 있지 어떤 정부의 한 가지 정책만 가지고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의료보험 재정을 이쪽에다가 다 쏟아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국가 재정이 한계가 돼 있는데 의료보험의 그런 지원을 무조건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이국정 박사께서 하고 계신 외과 의사에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가장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 쪽이 가장 적었다. 요즘 완전히 거꾸로 돼서 성형외과를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가장 많고 외과를 지원하는 의대생들이 가장 적다. 맞는 얘기죠? 아닙니다. 선생님, 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더 전에 1960, 70년대 그때 초반까지만 해도 성형외과가 완전히 그 일반외과에서 분과 자체가 돼 있지 않았었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제가 외과를 지원할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만 해도 벌써 그 일반외과는 별로 인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제가 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성형외과 선생님들을 사회적으로 약간 의료계 외에서 보실 때 의료계를 이렇게 보실 때 성형외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돈을 추구한다든가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오히려 가장 치열하게 공부하고 의사들끼리 가장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수술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거리에는 전 세계에 없는 신인류 같은 종족들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의사들이 만드는 그 미용 성형의 분야에 대해서는 전 세계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들이 대학병원에 있는 그런 저 같은 외과 의사들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형외과나 그런데 그렇게 국가적으로 뭐 큰 관심이나 뭐 이런 걸 가지지는 않더라도 일반인들의 시각도 좀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또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저같이 뭐 꼭 생명을 직접 다루지는 않더라도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국민한테 그 기쁨을 주고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의료 사원화 발전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성형외과가 굉장히 잘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선생님들에 대한 좀 어떤 약간 그런 평가는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바뀐 세태를 말씀하셨기에 세간에 도는 얘기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오히려 더 넓게 포용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정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